네, 들으신 대로 내일 예정대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청문회 증인 11명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첨예하게 불붙고 있는데요. 내일 열리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쟁점과 전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정대로 이제 내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9월이니까 좀 오래됐네요. 8월부터 아주 팽팽하게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내일 열리게 돼서 이제 앞으로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홍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예. 결국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있고 또 정말로 그 정책 능력이라든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의 대결 또 여러 가지 정파적 대립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사청문회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마지막에 그래도 합의한 것. 그래서 입법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무수하게 많은 의혹이 뭐 국무총리 후보자 역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는 뭐 억측도 있고 흠집내기도 있고 또 합리적인 이런 의심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정말 여야 의원들이 어느 쪽, 뭐 여당도 꼭 두둔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해 줘야 되고요. 야당도 날카롭게 그동안 많은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받을지 정말 제대로 검증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이런 의미도 새기고 또 내일 제대로 검증해서 과연 적격인지 아니면 실격인지를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야 대통령도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다행이다. 그리고 꼼꼼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해줬으면 하는 의원들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표현을 저희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그냥 짚어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김영준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기능이라는 거는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속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인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야당과 함께 후보를 검증해야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는 것이지 뭐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당은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거로 갈 것이고 야당은 이제 비판하는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맞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인사청문회가 2005년서부터 국무위원급으로 확대됐는데 두 가지의 결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해요. 근데 우리는 표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 저 정도면은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나름대로의 변수는 뭐냐면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심상정 대표가 청문회를 통해서 데스노트를 올릴지 아닐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자간담회식으로 계속해서 모르겠다라든지 답변을 회피하게 되면 저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급을 임명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청문회가 열린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고 내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증인도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11명으로 좁혀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93명까지 야당 요구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11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안은 핵심적인 사안들은 아무래도 역시 저자로서 논문의 일저자로 등재된 부분들 그 과정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딸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웅동학원 관련이 있고 사모펀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오고 있는
동양대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표창장 논란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이 일단은 채택은 됐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사실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증인들 지금 사실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네. 최소한 5일 전에 이 송달이 돼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증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나오지 않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증인들의 마음에 달렸는데요. 저는 예. 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장을 국민들께 그동안 무수한 얘기들은 나왔고 국민들께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 또는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확신한다. 아주 대립이 아주 극심합니다. 예, 예. 그런 예, 예. 측면에서 저는 내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가능한 한 나와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자신이 알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아마 야당 의원들은 특히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할 텐데요. 예. 지난번에 했던 기자 간담회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뭐 그동안에 나왔던 제보라든가 스모킹건이 있다면 제대로 내놓고 내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막판에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시간이고 사법부의 시간 거기다가 내일은 이제 국회의 시간 이렇게 정말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이 있을 거고 질타도 있을 거고 대신에 과거처럼 예. 흠집내기, 모욕, 고압적으로 뭐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후보자가 사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 인사청문회가 변질이 되어 왔고요. 예.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만 하는 그런 양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이 집권해도 진보 정권이 집권해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후보자의 정책 능력, 도덕성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는 진지한 자세가 여당, 야당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 여야 합의로 인해서 결정된 사안이라서 짚지 않아도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뒤에 이 동양대 관련 얘기가 저희 교수님들께 저희가 질문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증인 중에 최성해 총장은 빠졌습니다. 네. 이건 이제 민주당이 거부를 했고 한국당이 요청한 사안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동양대 문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검찰로 넘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청문회에서 증인에서 빠졌다는 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는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제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덕성에 관련 문제도 있었고 정치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이번 청문회는 아마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를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증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증인 없는 청문회입니다. 예, 예. 다시 얘기해서 한국당도 전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증인에 의지할 필요 없다. 지금 관련된 의혹만 가지고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양대 총장 그 표창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건 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 후보자 부인하고 딸 아니에요? 예.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예, 예.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검찰 수사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예. 다만 양식이 분명히 지금 다른 거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예. 무엇인가 이 안에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자꾸만 최 총장을 무슨 뭐 극우성 인사라고 몰아치우는 민주당은 지극히 잘못된 거다. 예, 예. 왜 이것을 사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야지 성향에 대한 문제로 돌려친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뭐 동양대 문제만이 아니라 뭐 노한중 뭐 원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예. 별로 그렇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미국의 청문회는 이렇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예. 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안 하는 것만 판단이 와도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네네. 확실하게 이게 자기가 이기겠다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팩트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검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정말 공격하는지 누가 잘못 공격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조사가 아니다라는 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혹시 김홍욱 교수께서 다른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신에 증인에 대해서 예, 지나치게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네. 또는 사실은 정쟁의 대립 상황에 이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증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와서 어느 한편 뭐 정부 여당 편이라든가 또는 야당 편을 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 청문회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예. 그동안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왔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능력이 있고 그동안에 학계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지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봐줘야 되고요. 또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들 저는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대신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증인을 마지막에 배제시킨다. 이것은 바람직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동안에 우리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은 대부분 다 한 명 정도 평균 이 정도에 그쳤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 가장 중요하고 예. 후보자의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청문회도 사실은 증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예. 얼마만큼 의원들이 준비했느냐가 아마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런 청문회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청문회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누가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 질문이 뭐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짚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런 배경을 두고 열리는 청문회는 후보자에게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지명 전에 국세청이라든지 FBI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자 검증을 한 다음에 미국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예. 우리처럼 청와대가 다 관장을 하지는 못해요. 예, 예.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명을 하게 됐고 나서는 이제 언론 검증을 하는데 이 혹독한 언론 검증을 통과한 사람만이 청문회에 들어갑니다. 미국 그 사전에 우리처럼 청문회에서 모든 걸 얘기했다 통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건 뭐냐면 미국식의 청문회 절차를 가려고 한다면 예. 의혹이 나오면 즉각 후보자가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예. 청문회에서 하겠다는 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기자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기 패를 다 보여준 겁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자유한국당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후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청문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네.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냐. 예. 만약에 이게 청문회장으로 나왔으면 그 팩트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예.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팩트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제일저자 논문과 관련돼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준이 느슨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 했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됐다. 예.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장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 세 가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보자가. 예. 예. 2008년도 12월 달에 논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005년도 황우서 사태 이후에 기준이 엄격한 기준이 책정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느슨한 기준이 있었다는 말이 성형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장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가 쓴 거다. 다만 딸이 예.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예. 내가 편의를 봐준 거다. 팩트가 다르잖아요. 세 번째, 장 교수는 나는 직접 안 만났지만 자기 부인하고 조국 후보자 부인하고가 만나서 요청을 해서 했다. 완전히 다른 팩트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조국 후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무슨 뭐 나는 조국 후보 딸에 대한 성적 등급을 얘기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봅니다. 예. 생기부 조국 말씀하시는 딸은 거죠? 네. 비난받은 우리가 한 번도 조국 딸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예. 왜 우리가 조국 딸을 조 후보자가 항상 뭐 가족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비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조국 딸을 비난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예. 조 후보자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덩달아서 여당이 무조건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오히려 봅니다.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역풍 맞을 거다. 말씀이시죠?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고 김원국 교수께서는 유불리를 굳이 따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피장파장이다라는 피장파장이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후보자도 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반응들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는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얘기를 내놓을 겁니다. 야당도 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과 관련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처럼 생기부 사실은 거기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또 영어 성적 관련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러면서 야당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대로 예.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이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나 자유한국당, 또 야당들 모두 저는 양쪽의 패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본인이 얼마나 여기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매 사안마다 분명한 논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이제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줄어들고 찬성하는 여론이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내일 청문회에서가 중요하다. 양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정도의 의혹의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더 만들었는지 아니면 예. 숨겨놓고 있는 카드가 있었을 것인지 예. 사실은 기자간담회 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는 별다른 새로운 내용들이나 이런 걸 제기를 못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자도 자신의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았던 답들에서 더 나가서 더 많은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불리함과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예. 속에서 내일 어느 쪽이 더 날카로운 이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창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이것이 내일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혹이 상당히 많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일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의혹이 확실히 해소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한 것 중에서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사모펀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모펀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론스타 사모펀드에 관련돼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나요? 예. 두 번째는 코링크 피해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관보에는 코링크 피해와 관련된 거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자기는 전혀 모르고 다 이게 오천을 통해서 해줬고 오천에 대해서 전화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아니 조천이 빨리 들어오게 해야죠. 어떤 형태로 더 나가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죠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맞다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방치해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오천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조국 후보자와 직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국 예. 후보자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예. 나름대로의 의혹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예.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하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저는 뭐 제일 저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예. 지금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두 가지가 또 다시 학점적으로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와 키스트 인턴과 관련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성이에요. 왜냐하면 키스트에서 인턴을 담당했었던 교수는 자기는 써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또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동창이라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부산의대 의전원을 지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지금 제출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물론 회정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이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라고 봅니다. 딸은 이제 엄마라든지 뭐 아빠가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지 예. 아니 조국 후보자 딸이 어떻게 모든 인턴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면에서 예. 봤을 때 아마 그 두 가지 쟁점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더불어서 이제 운동학원에 대한 문제는 뭐 그건 분명한 팩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최고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쟁점을 각각 짚어주셨고요. 김문국 교수께도 마찬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의혹이었다. 예. 다시 말해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렇다면 왜 조국 후보자나 또는 그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논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펀드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예. 다양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렇기 예.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의 이 특성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는 이 공모주 펀드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이슈는 저는 크게 아마 조국 후보자가 내놓은 이 해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관련돼서 만일의 경우 야당에서 새로운 어떤 핵심적으로 불법적인 것들을 발견해내고 제시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예. 그 이슈는 별로 큰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사문서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 만일의 경우 이것이 위조됐다거나 이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의혹 제기고 주장일 뿐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우리 동양대 총장께서는 이렇게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저는 그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총장들은 대개 학교 예. 운영이라든가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 사실 이런 사안한 조사를 받고 나서 있잖아요. 거의 얘기를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 학교와 또 다양한 부분을 검증해보고 꼭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차를 밟을 텐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칫하면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언론 성명서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발표하고 거기에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까지도 문제 삼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증해야 된다. 대신에 정말로 후보자의 부인이나 예. 또는 후보자가 여기에 관련돼서 만일의 경우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기를 많이는 할 겁니다. 그런데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저는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양대 총장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지금 증거를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많은 자료들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폐기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인데 내일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이 핵심적인 스모킹건을 만일의 경우 제시할 경우에는 예. 아마 상당한 이 파국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쟁점에서 저는 조국 후보자의 해명과 야당 의원들의 이런 부딪힘 그런 상황으로 아마 전개가 될 거다. 결국 대통령의 최종 고심 속에서 이 전국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쟁점까지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